여러분, 국민연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라가 주는 돈이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계속 연금을 들었잖아요. 그 돈으로 가지고 이제 일을 못할 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할 때, 그때는 국가가 연금으로 책임을 져준다. 이게 이제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컨셉이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당연히 저는 세금을 안 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안 뗄 거라고 봤어요. 제가 진짜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국민연금이요, 세금 떼더라고요. 아이고, 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우리가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연금 부어놓고 그 연금을 내가 늙어서 은퇴해서 받겠다는데 그게 또 세금까지 떼다니. 이거 국가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운영하는데 여기 세금까지 뗀다는 걸 보면 야, 참 모질구나. 예, 모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찾아보니까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예, 소득세법 제20조 사망 그리고 제22조에 따라서요, 노령연금 지급 시에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세한다고. 그것도 22조에서는요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 쉽게 말하면 지급하기 전에 떼고 지급한다는, 떼고 세금을 떼고 지급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보고 여러분 저는 솔직히 참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봤더니 말입니다. 이게 2002년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이 기준이에요. 2002년 전에 예, 국민연금을 들은 사람들은 거기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냈을까요? 아마 1990년도 91년도부터 냈을 것 같아요. 1991년도부터 2002년까지는 세금을 안 냅니다. 소득세를 안 냅니다. 예. 그런데 2002년 이후부터는 소득세를 냅니다. 그런 세금이 실제 만들어졌어요. 소득세라는 게 여러분 적게는 6%에서 많게는 45%를 내야 되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게 42%였던 것이 최고세율이 45%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구간마다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그 구간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가장 많이 우리가 들어가는 구간, 그 구간에서는요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에서 내가 버는 돈이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을 번다. 이러면 이 구간에서는요 소득세 최고세율이 15%를 적용합니다. 15%. 예. 그러면 한 달에 내가 국민연금을 200만 원을 받는다. 이러면 이게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의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최고세율 15%를 냅니다. 15%를 내면 말입니다. 내면 142만 5천 원이 돼요. 142만 5천 원. 여기에 7만 원의 표준세 공제를 적용을 하면 말입니다. 135만 5천 원을 냅니다. 물론 연이죠, 연. 예. 연 135만 5천 원을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나 내는 거죠? 한 달에 내는 돈은요. 예, 이게 뭐 12분의 1이 아니에요. 한 달에 내는 돈은 95,510원을 냅니다. 매달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리고 예, 이렇게 내면 예, 115만 원을 내거든요. 이렇게 115만 원을 먼저 내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20만 5천 원은요. 연말 정산 때 추가로 냅니다. 연말 정산 때 추가로. 예. 만약에 기본 공제가 안 되고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면요. 예. 이거 돌려받지 못해요. 예. 20만 5천 원 돌려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더 많이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더 많이 142만 5천 원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참 이런 걸 보면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여러분 아셨어요? 여러분은 국민연금이 세금 낸다는 거, 소득세 낸다는 거 아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 알았어요. 오늘 알았어요.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을 내더라도 세금을 낸다는 사실이 뭐 이런 게 다 있나. 예. 이런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내가 다른 직장을 다니거나 혹은 내가 사업에서 소득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종합소득세 또 부과돼요. 연 35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요. 다른 소득에 비해서 종합소득세가 또 부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소득이 있다. 다른 소득이 있다 이러면 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45%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최대 45%. 그러면 이게 세율이 더 세지겠죠. 지금 15% 적용을 해서 135만 5천 원을 낸다고 이야기했을 때 표준세액 공제가 되고 나서 이게 만약에 45%면 3배가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3배가. 3배가 더 늘어나면 당장 말입니다.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된다는 거. 400만 원이 넘는 돈을. 400만 원이 넘는 돈이면 국민연금 받으면서 두 달 넘게가 세금으로 뜯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진짜 못됐지 않으세요? 진짜 못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뜯어갈까? 그것도 소득세가 최고소득세가 6%에서 45%, 42%였던 것을 45%까지 더 끌어올려서 그걸 뜯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어째 보면요. 저는 공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정이 아니라고. 왜 공정해야 되느냐? 부자들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는 것도 저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고 오분위 배율이 계속 늘어나는 것. 다시 말해서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것은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잡아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솔직히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때린다는 거 저는 이거 이해 못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빈부격차가 해소될 수가 있는 쉽게 말하면 개천에서 용난다는 게 지금 다 사라졌지 않아요? 사법고시만 하더라도 없어졌잖아요. 사법고시. 로스쿨 가면 돈이 얼마나 더 갑니까? 등록금이 한 학기에 2천만 원, 3천만 원 내야 됩니다. 등록금이. 엄청난 돈을 냅니다. 엄청난 돈을.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로스쿨만 그렇습니까? 의대는 안 그래요? 의대 들어가기가 또 얼마나 어려워요. 등록금은 얼마나 비싸졌습니까? 심지어 외시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일반인들이 다시 접근하지 못하는 게 외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빈부격차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방법들이 더 많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사는 한 어디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말입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것 이것은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빈부격차는 정책적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부자라고 세금을 폭탄식으로 가렴주구라는 말밖에 더 듣겠습니까? 폭탄식으로 때리니까 가렴주구 정권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징벌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국민을 위한 정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이 이렇게까지 저는 세금을 많이 떼는 줄 진짜 몰랐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생활에는 또 하나의 충격이 된다는 뜻이에요.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런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참 잘할 수 있는 국민들이 스스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